문상우님까지. 야, 이거 오늘 그 섭외비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 예. 지은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같이 아이돌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게 된? 아침 예배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서로 첫눈에 어떤 누나가 옆자리로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서포트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어. 너도 좀 이렇게 좀 해주고 봐라. 형님, 서포트를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형님. 올해 10월에 또 새신랑이 되신다. 정말 행복한 한 해를 보내고 계시는 박인님을 모셨습니다. 근데 인물이 너무 좋으셔서 진짜 근데. 나 맨 처음에 솔직히 진짜 아이돌 느낌이어가지고 아니 그냥 아이돌이에요 진짜. 외모가 제 또 소식통이 있습니다. 또 친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 중에 또 같은 그 학교 학창 시절에 정말 유명하셨다고. 어느 쪽으로 좀 유명? 너무 잘생긴 걸로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모르는 사람 없었대요. 아 진짜? 너무 사랑한다고 꼭 저희 또 상상인 그룹에서 또 ESG 문상우님까지. 야, 이거 오늘 그 섭외비가 장난이 아닌데요? 아, 예. 저희 상상인 그룹 ESG 팀에서 사회공헌 활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시는 권현우 과장님입니다. 네. 일단 그 이 외모에서 풍기는 느낌이 ESG야, 진짜. 아니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그런 얘기 참 많이 듣는데 면접 같은 거 보시면은 거의 뭐 프리패스죠. 맞습니다. 뭐 거의 뭐 합격. 근데 그럼 결혼을 10월에. 네, 이제 10월 정도로 지금 드디어 우리 결혼한다. 와, 날짜 잡혔다. 우리는 10월 9일날 결혼합니다. 지은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이제 같이 아이돌 활동을 하시면서 어떻게 하게 된? 제가 친한 형이 이제 개그맨 김기리 형이 있어요. 네, 그 기리 형이 다니는 교회에 이제 아침 예배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서로 첫눈에 교회 오빠셨구나. 네, 교회 아까 말로만 듣던. 네, 교회 오빠입니다. 어떤 누나가 옆자리로 배정을 해주셔가지고 옆에 앉아서 이제 좀 대화가 좀 수월하게 잘 이루어졌어요. 그 옆에서 좀 이렇게 좀 서포트를 해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 너도 좀 이렇게 좀 해주고 봐라. 형님, 서포트를 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형님. 눈물 교회 어디라고 했지? 아니, 투자나 뭐 주식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갖고 뭐 참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신마비가 되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비된 환자들을 위한 기술 개발하는 그런 분야에 있는 이제 회사들이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데 좀 관심이 있긴 하죠. 사실 얼마 전에 상장한 이제 IPO를 통해서 상장한 기업 중에 그 엔젤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웨어러블 로봇을 전문적으로 이제 기획하고 이제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질병이나 사고로 이제 몸을 움직이기 좀 힘드신 분들을 위해서 재활 보조용 웨어러블 로봇 기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ESG 이제 공헌 사업에 이제 관련된 일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장애인 분야에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또한 인식을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저 스스로도 아직 그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업을 시작하면서 먼저 했던 것들이 장애 관련된 컨텐츠들, 장애인 지원하는 사업들 그런 것들을 먼저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도 예전에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그냥 도와줘야 되는 사람, 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박이님의 컨텐츠도 그렇고 또 다양한 장애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다양한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이런 인식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크게 느꼈던 것들은 휠체어 탄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도 박이님처럼 이렇게 조금 긍정적으로 더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도 그리고 그들 안에서도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인식 개선들이 사실은 저희 부모님도 지금 거동이 불편하시거든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닐 수가 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이런 일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은 이제 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유튜브를 맨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되신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이제 제가 병원에 이제 입원해서 누워 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사실 유튜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진 않았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유튜브를 봤거든요. 할 게 없으니까.
그중에 해외에 저랑 비슷한 사례 있는 사람들의 유튜브 컨텐츠를 해외에 있는 이제 뭐 환자분들이나 그쵸. 예. 근데 그 영상들을 봤을 때 굉장히 희망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처럼 척수신경이 손상이 돼서 마비가 됐는데 이분들이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다시 차를 운전하고 다양한 외부 활동하는 모습들을 이제 영상에 올린 거예요.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죠. 아니 다리가 마비가 됐는데 어떻게 운전을 하지? 저도 오늘 직접 제가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차에 핸드 컨트롤을 장착을 해서 발 대신에 손으로 이제 엑셀 브레이크를 해주는 거죠. 지금 이 밑에 엑셀과 브레이크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자, 작동 원리는 이렇습니다. 보세요. 이 핸드 컨트롤 제 몸의 방향을 당기게 되면 지금 이 엑셀이 발 대신 밟아주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반대로 밀어주게 되면 발 대신에 이 브레이크를 밟아주게 됩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재미가 없었어요. 진짜 핵노잼. 그러니까 영상이 뭐 자막도 없고 효과도 없고 편집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못 보잖아요. 채널 바로 돌아갑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휠체어를 타게 된 사람의 인생 선배가 저한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이 길로 가야 되는지 누군가 조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직접 경험하고 실패했어요. 돌이켜 보니까 실패가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실패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한테 길잡이가 돼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좀 유튜브를 만들게 되었죠. 기억에 남는 댓글이나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했는데 우연히 보게 된 이 미라클 채널 보고 제가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보면 막 소름이 돋죠. 이게 기적이네요. 네, 너무 감사하죠. 많은 분들을 사실 살리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이 재밌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그녀가 과학이 너무 재밌어요. 그것만 해도 너무 감동이거든요. 근데 누가 궤도님처럼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것도 너무 감동이죠. 근데 조금 이제 신중해야 된다 이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내 컨텐츠로 이런 인사이트를 얻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의 삶 자체를 생존을 늘렸다. 이거는 정말 그 생명체의 가장 위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부담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처럼 뭐 전신마비가 되거나 갑자기 뇌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업이 있다면 그걸 포기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뭐 간병인을 고용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다 돈이잖아요. 또 치료해야 되지. 그뿐만 아니라 그런 사고를 겪은 이후에 심리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그렇죠. 물리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이 정신적인 재활도 같이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도 사실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많이 부담을 느껴 하시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휠체어가 지원이 되기는 해요. 거의 5년에 한 번씩 이제 지원이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휠체어의 형태 정도만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성장기 아이들은 이제 몸이 정말 눈만 껌뻑하면 금세 자라는 친구들인데 맞아요. 이제 점점 큰 사이즈의 휠체어들이 필요한 거죠.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교체 주기가? 보통 한 2년에서 3년 정도 근데 그것도 굉장히 지원해줘. 좀 절반 정도로 단축을 한 거네요, 기간을. 네, 맞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대단한.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 휠체어 가격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이 휠체어 얼마 같으세요? 그냥 딱 봤을 때 230만 원. 200. 그래도 세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 한 500 이상으로 봅니다. 700만 원에. 그거 봐요. 진짜. 자전거 생각하고 휠체어 한 30만 원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저처럼 다친 사람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듣는데 다 500만 원 이상, 6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좀 과학기술이 좀 해결해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다수를 위해서 이제 인프라를 만들고 대량 생산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격이 줄어드는 게 일반적입니다. 과학기술 자체가. 수요 자체가 많지 않다, 시장 자체가 크지 않다 판단이 되면은 이것 자체가 이제 사실 쉽지 않아지는 거죠. 가격을 줄이기가. 그럼 결국 맞춤형으로 가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뭐 보청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3D 프린터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커스터마이징이 좀 쉬워졌어요. 근데 여전히 이제 휠체어는 너무 고가의 또 장비다 보니까 소재나 재질이 되게 복잡해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과학기술이 들어갑니다.
제가 봤던 영상 중에 정말 재밌게 본 영상이 있어요. 원샷 한솔님이 출연했던 영상이었고 네. 또 원샷 한솔님 채널에도 출연을 또 하셨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인연을 좀 만드셨는지. 제가 용산고 나왔는데 용산고 후배더라고요. 역시 학연이 역시 아마 또 다 엮여 있을 텐데 그분들. 학연이야. 이 친구를 처음 제가 접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저렇게 밝을 수 있지? 너무 해맑더라고. 저도 물론 너무나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제가 다 생각했을 때 굳이 따진다면 제 입장에서는 내가 앞이 안 보인다면 어떨까? 그 상상이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게 너무 밝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저는 뭐 이제 약간 마비 개그를 소재로 삼고 마비로 그 친구는 또 본인이 안 보이는 걸로 개그 소재를 삼는데 서로 같이 그렇게 막 핑퐁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만약에 이제 다른 분이 뭔가 마비 개그를 하면 그럼 좀 무리한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약간 본인 스스로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좀 웃으면서 잘 봐주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고기를 앉아서 구나요? 50대 50이에요. 딱 좋네요. 한 명 쓰고 한 명 안고. 네 맞아요. 그렇죠. 좀 같이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아 제가요? 네. 저 손가락 좀 잘 안 움직이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 손가락 안 움직이세요? 네 손가락. 죄송해요. 몰랐어요. 뭐 안 보여서. ESG 사업을 통해서 좀 알게 되고 또 소개시켜주고 싶으신 어떤 친구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저희가 사실 휠체어만 주고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 친구들 위한 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어떤 공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주로? 예체능 교육을 조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미술 교육도 진행했었고 너무 좋다. 지금은 이 오케스트라 음악 악기 저 들은 것 이렇게 같아요. 연주 공연하는 것들을 조금 가르쳐주고 있는데 거기에 좀 참여했던 친구가 하나가 조금 기억이 남아서 이세봄이라는 친구인데요. 이세봄. 네, 세봄이라는 친구인데 친구가 미술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미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쪽으로 좀 지원을 해서 전문 작가님이랑 같이 미술 교육을 했었고 그때 저희가 이제 그림 그리기용 태블릿을 선물했는데 그걸로 이제 그림을 자꾸 그리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동시집을 제작하는 분께서 세봄이 그림을 보고 동시집 그림 작가로 한번 참여해 줄 수 있느냐 요청하셨고 그래서 그 동시집을 출간해서 아 진짜? 네 그렇게 동시집 작가님이 되셨구나. 그러면 뭐 조금 인세를 좀 쉐어를 하나요? 저한테 쉐어하진 않고요. 이 친구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이제 재활 치료나 본인이 좀 아픈 부분들을 치료받고 있는데 후원에다가 기부를 하고 사실 박인님께서 이렇게 성격이 워낙 좋으시고 이제 인싸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된 배경에는 가족분들의 어떤 지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부모님과 제 동생이 없었다면 아마 이 자리에 앉아있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가 돼서 뭉쳤고 지우가 대학 졸업반이 난 2014년 5월 저희 가족은 감당하기 힘든 시련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땅한 간병인을 찾고 있던 어느 날 지우가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형 간병 제가 할게요. 저 휴학하면 돼요. 형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지 않아요. 지금 뭐 찍는 거야? 우리 오빠가 되게 훌륭하게 큰 이유가 감독님의 이런 모습을 야, 니는 타고나서 그래. 넙시오. 감독님이랑 친구분들이 좀 병문안도 많이 가셔서 좀 응원도 많이 해주셨죠. 너무 심하게 다쳤다 보니까 그 심각성 때문에 많이 와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지금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같이 밤새줄 조를 짠 거예요. 그래서 거의 한 달에서 두 달을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제 너무 좋은 동생 친구들이다. 대신 잠을 자줬어요. 외롭지 않게. 초반에는 막 5명씩 왔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애들이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보니까 살만 하더라. 우리가 너무 과잉 대응을 했다. 좀 그래서 이제 줄이자. 한 2명 정도. 아하. 뭐 마라톤을 통해 또 후원도 하고 계시고 또 관련해서 나중에는 좀 재단 설립할 너무 좋다. 의향도 있으시다고.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해서 한다기보다는요. ESG 쪽에서 연락이 많이 옵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유니세프의 유니캐스터라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월 6일에도 6월 6일. 6월 6일 뭘 하는 거죠? 미라클 워크라고요. 2024 미라클 워크입니다. 예! 미라클 워크! 유니세프, 체리, 그리고 저 미라클이 함께하는, 이번에는 지은이도 함께하는 미라클 워크가 여의도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 무대에서 시작됩니다. 와! 6월 6일 많이 신청해 주시면 아 그럼 걸음만큼 이렇게 또 정립이 돼서 네네. 좋은 일에 유니세프가 후원하는 아동들에게 전달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뭐 같이 좋은 일을 같이 좀 도모하자라고 연락을 많이 받으시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저도 사실 다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잘 알지 못했었고 이제 좀 주변을 둘러보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재단 설립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되게 그런 꿈이 있으셨어요. 아, 아버님 네, 꿈이셨구나.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회사였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갖고 계셔서 네, 그런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그 꿈을 도모하는데 좀 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럼 네. 상상인에서 네. 이렇게 후원을 해주신다는 소리로 오늘 형님 출연료는 이제 바로 형님 6월 6일에 뭐 하세요? 6월 6일에 6월 6일 특별히 할 건 없는데 6월 6일에 같이 걸으시죠. 그래도? 저는 일정이 있어요. 6세부터 18세 그 연령 안에 들어오면 뭐 장애 등급이나 가정 형편에 이런 거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네, 모두 지원해주고 있고 2018년부터 지금까지 3,500명 정도 엄청 많구나. 지금 약간 눈빛에서 저는 뭐 그다음 그 단어를 안 들으셔가지고 국밥이 아닌데 약간 그런 제 앨범 미안. 안 들으셨어요? 메시지 프롬 더 유니버스라고 그 양자역학 기반의 곡을 저 오늘 좀 일찍 먼저 가봐도 될까요? 슬슬 개소리가 나오길 때가 돼서